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8월에는 꽃 그리고 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일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터니컬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전체적인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식물들을 지금 그대로 보고 형태는 물론 색, 명암 그대로 지금 캔버스에 옮깁니다. 분명히 스타일과 터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보터니컬한 특성을 좀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이 보터니컬 아트가 단순한 그림에 그치지 않고 액자, 그림, 음식 등 다양한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지금 많이들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게 식물이라 그런지 꽃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마음이 좋아지고 편해집니다. 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식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식물화를 그리시는 보터니컬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꽃과 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일자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식물로 집안을 꾸미는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얻으며 식물을 소재로 한 그림과 디자인의 보타니컬 아트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을 그리며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보타니컬 아티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보터니컬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보터니컬 아티스트 김효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강혜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보타니컬 아트 작가이자 보타니컬 아트 전문 강사로서 작품 활동과 함께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에서 보타니컬 아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보터니컬 아트 그러면 이게 뭐 아주 특별한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고 이제 영상도 보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보터니컬 아티스트 그러면 아마 이런 일을 주로 하시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깊은 얘기는 이제 점점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지금 제가 작가님이 말씀하시기 지금 한국식물화가 협회라는 데 네. 몸담고 계시대요. 네. 이것도 기회니까 자랑 겸 홍보 겸 이게 어떤 협회인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한국식물화가협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화가협회로서 네, 지금 현재 매년 회원 정기 전시회와 협회 교류전, 보타니컬 아트 공모전, 그리고 국내외 식물원 탐방,
그리고 보타니컬 아트 전용 갤러리 등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혜진 연구원님, 네. 보터니컬 아트 일단 어떻게 그 직업 능력 개발원 그쪽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계신지, 그리고 보터니컬 아티스트는 어떤 건지 일단 이쪽에서 보시는 얘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보타니컬 아트가 보타니컬이라는 단어와 아트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그래서 보타니컬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는 식물의 또는 식물학의라는 뜻이 있고요. 네네. 아트는 누구나 알다시피 예술, 미술 이런 거를 뜻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식물이나 채소, 과일, 꽃 등을 좀 더 미학적으로 잘 표현해내는 예술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보타니컬 아티스트는 이런 보타니컬 아트를 실제로 실행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식물을 조금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리는 직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원 선생님답게 지금 저는 책 읽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제가 어디 가면 교사냐고 가르치는 사람이냐고 항상 듣습니다. 지금 책 읽는 줄 알았습니다. 아예 더 이상 우리 작가님들이 더 이상 밑에 자막을 안 깔아도 될 만큼 지금 너무 설명 잘 해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건 그거겠죠. 보터니컬 아트는 이렇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정의는 이런데, 이제 앞으로 이 직업이 어떻게 또 진화해 나가고 또 어떻게 이제 큐레이션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저희랑 같이 나누면서 전망을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타니컬 아트가 좀 인기입니다. 많이 회자되고요. 특히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고, 아니면 어디 카페 같은 데서 그런 그림이 있으면 꼭 찍어서 이제 올리세요. 다 올리신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조금 좋아하시고, 그 특징이랄까? 그런 거에 많이 지금 스타일에 많이 매료되신 것 같아요. 대중 여러분께서. 그 이유가 일단은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식물과의 교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홈 가드닝이라는 네.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자연과 정서 교감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신조어 중에는 그 플랜트와 인테리어를 합쳐서 플랜테리어라는 네.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처럼 이제 예전에 비해서 식물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쟁 상황에 놓인 현대인들이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보타니컬 아트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보타니컬 아트가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면, 또 현업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또 인기가 많고 많이 찾으시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 보타니컬 아트는 일단 생각할 때 쉽게 접근한다고 생각을 일단? 해서 예.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꽃을 그렇죠. 예. 너무 아름다운데 나도 한번 그려볼 수 그렇죠,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쉽게 접근해서 또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힐링 개념으로 그렇죠. 예전에 요번에 한 2년 전쯤에 칼라링이 한참 유행을 맞습니다. 했었어요. 예. 거기서 조금 더 진화돼서 좀 더 이렇게 나만의 작품을 그리는 거, 그렇게 해서 약간 힐링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되게 좋은 네.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보타니컬 아트 역사 간단하게 그래도 좀 개괄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보타니컬 아트는 식물학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약초나 식물에 대한 학술 자료나 식물 도감에 수록된 그래야 그 식물의 되니까. 세밀화에서 그렇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중에 17, 18세기경에 그 예술적으로 또 그 점점 더 그 강조되면서 맞습니다. 예. 그 작품 자체로 이제 더 평가받으면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특히 피에르 조셉 루드테라는 작가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작가가 보통 장미꽃을 가장 많이 그렸는데요.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작가 작품을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조세핀이 그 작가의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그 왕비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르두테를 고용해서 장미꽃을 많이 그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꽃이 금방 시들고 죽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그 그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타니컬 아트에도 어떤 종류로 저희가 이렇게 나눕니까? 보타니컬 아트는 크게 식물화와 식물 세밀화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식물화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림이라면 식물 세밀화는 식물의
종류나 형태를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식물화가 예술 안에 있다면 식물셈이라는 과학 안에 있는 일종의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밀하게 그렸던 그 차원의 어떤 미학적인 그 강도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더 요즘은 각광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타닉 아트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면서도 그런 미학적인 걸 살리지? 네. 이런 부분이 요즘 더 각광을 받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볼 때 좀 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보타니컬 아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 소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품 보면서 얘기 좀 더 나눠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몬스테라인데요. 그리게 된 동기는 저희 동기들, 저희 10기 졸업생인데 그 그린 리브스라는 주제로 같이 작품전을 한번 했어요. 요번에 올 7월에 했었는데요. 그 주제로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게 한번 그려보자고 해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각자 소재를 다 각자 정했거든요. 네. 사이즈는 297 정사각형 사이즈로 정해져 있었고요. 297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아, 그 같아요. 정도요? 네, 네. 요 정도 되는데 보통 동기들은 잎 하나 정도를 주로 묘사를 했었는데요. 저는 좀 꽉 채워주고 싶어서 꽉 채워서 좀 시원하게 그리고 싶어서 꽉 채워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몬스테라는 열대 식물이라서 좀 식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네. 양재동이나 고속터미널에서 이 친구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식물을 찾으러 갔더니 정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꽃꽂이용으로 이렇게 다 묶어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다시 펼쳐서 구성을 한 다음에 아, 그러면 요거는 네. 구성된 네. 그대로의 모습을 구성을 그리신 했어요.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집에 하나씩 가지고.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구도 잡으신 게 아니고 네, 직접 가지고 와서 10장씩 묶어서 팔거든요. 몬스테라 잎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군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찍어서 그래서 이제 강조할 부분과 밀어줄 부분을 선택해서 이제 묘사해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러네요. 예. 확실히 그냥 다른 기준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타니컬 아트는 네. 물론 이제 그림 좋아하시는데 뭐 꼭 미적 기준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보시다 보면 구도 잡는 거 아니면 색상이나 뭐 기타 등등 또 학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타니컬 아트는 제가 이렇게 뵈니까 확실히 다른 기준 혹은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차별화된 어떤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옛날에 무슨 엽서 같은 거 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았다기보다는 예뻐서 사다 보니까 좀 몇 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좋아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저걸 또 다 구도를 잡으셔서 저렇게 하셨군요. 사진 찍어서 그리셨네요. 네. 보고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식물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묘사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 오래 걸리시면 걔들이 또 마르고 네. 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마르는데요. 그러니까 사진 보고 그리실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 열대식물은 제가 한 달 정도 관찰을 했는데 거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거의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예. 얼마나 걸리세요? 그 정도 사이즈 그림 그리실 때? 이 작품을 완성할 때는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갖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좀? 아,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엄마야. 네, 이 작품은 뱅크시아인데요. 제가 졸업 작품전을 할 때 그 플로라 아카데미에서 졸업 작품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택식물원에서 뱅크시아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신기하게 저는 생긴. 갔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기하게 생긴 꽃이 막 달려 있는데 제가 처음 보고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꽃이 있구나. 그래서 얘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스케치를 하던 중에 얘가 오스트리아에서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에서 원래 많이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그때는 가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구해볼까 연구하던 중에 고속터미널 꽃시장이 있는 진짜 우리 고속터미널 고터가 아주 그냥 고터시장이 꽃시장에 가서 그 수입 꽃이 들어온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가서 여쭤봤어요. 언제 무슨 요일 날 들어오느냐 했더니 화요일 새벽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야 가장 싱싱하고 싱싱한 예쁜 애들 친구들을 잡으니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꽃은 못 들어왔지만 이 열매들이 얘가 열매거든요. 열매들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갖다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작품입니다. 그림 그리시는 입장에서는 소재가 네. 정말 그리고 싶다라는 소재가 나타나는 것만큼 또 굉장히 반가운 일도 없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날은 새벽에 나가셨겠습니다만 네. 되게 즐거운 쇼핑이셨다. 너무 즐거웠죠.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예. 또 가끔 뭐 앉으시면 제가 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경쟁 같은 것도 좀 있으시겠어요. 보타니 아티스트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해서 그렸어? 뭐 이런 것도 약간의 그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요거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른 작가가 벌써 그린 거예요. 그럴 경우엔 좀 물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게 약간 예인가요? 아니, 지금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벌써 나왔는데 바로 내가 냈는데 만약에 동기라든지 예. 같은 작품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같은 주제가 나왔다든지 그러네요. 그럴 경우에는 한 발 물러서야 되기 나름대로의 때문에. 그 상도덕이네요. 그 범위 안에서 그런 네. 것도 지켜줘야 되는 게 네, 있으면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그림 볼까요, 선생님? 네. 이 작품은 저희 연구원님께서 리액션 지금 되게 잘해주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옆에서 아는데, 굉장히 잘해주시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같지 않고 잘해주시는데요. 방송이 다 되셨는데. 근데 진짜 감탄이 나오네요. 네네, 그렇네요. 선생님은 그림 잘 못 그림하고 너무 무대한이라 그렇죠? 아주 예. 특별한 능력을 저희는 가지신 오늘 것 뭐 같아요. 좋은 눈요기도 하고 네. 저희는 아주 좋은 체험하는 것 정말 뭐 그림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은 아잘레아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보타니컬 아트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꽃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양재동 꽃시장을 갔어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식물원에서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보지 못한 꽃들을 볼 수는 있는데요.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양재동 꽃시장을 막 2월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돌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애가 다 화분에 있는 거예요. 크기가 실제 얼마네요? 크기가 지금 화분에서 한 이만해요. 지금 집에 아직 자라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예쁜 애가 있는데 얘가 이 꽃은 이름이 뭘까요? 여쭤봤더니 캘리포니아 귀부인이래요. 이름이. 그 꽃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름이 캘리포니아 귀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름은 뭘까? 정말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했네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일단 그 큰 화분을 사서 이제 차에 싣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고 꽃이 피는 거, 지는 거 계속 보고 관찰하면서 네, 네.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시장을 잘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미 보타니 아티스트 분께서도 일단 뭐 고터하고 양재동 꽃시장은 그냥 성지 아닙니까? 일단 거기는 뭐 지금 서울에서 뭐 갈 곳이 사실 그 두 곳이 제일 크니까 네, 가장 그리고 제일 뭐 좋아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네. 그죠? 뭐 개인적인 궁금해서 그런데 한 진짜 얼마에 한 번씩 오세요? 고터나 그 양재시장은? 작업할 때는 예전에 한참 계속 과제하고 그럴 때는 매주 갑니다. 매주 가고요. 지금은 매주는 못 가고요. 가끔 갑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또 발품 팔겠네요. 또 열심히 근데 지금. 바빠서 다들 그렇게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이제 네, 그렇게 가시는 가끔 걸로. 가시더라고요. 일단 뭐 작가님이 이따가 방송에는 이름 넣어주시겠습니다만 정말 제 학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잘레아입니다. 아잘레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좀 우아하긴 하네요, 이름이. 뭐 리아 붙으면 대충 우아합니다. 뭐 리아 붙으면 좀 우아는 한데. 알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걸리세요? 그럼 저런 걸 그리실 때는? 이 작품은 공모전에 내는 거여서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달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일도 물론 하고 저도 그렇게 상상은 안 해요. 어떻게 식음을 전폐하고 2달을 그리시겠어요? 근데 아니 할 일은 그거- 다 하고 그러니까요. 밤이나 뭐 이렇게 시간 다 쪼개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계속 앉아서는 못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도 제가 어디선가 이런 느낌의 그리고 이런 보타닉 아트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구나, 조화들 하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신 거 일단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얘기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직접 그린 정말 작품이잖아요, 선생님.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편하게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노고와 선생님들이 어떤 정성 같은 거 다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좀 뭔가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재는 어디서 얻으세요?
소재는 가장 쉽게 구하기 쉬운 집 근처나 여행지에서 일단 식물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식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시각각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 계속 사진을 찍어두거나 스케치를 해두거나 만약에 정해진 애가 있으면 계속 걔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실 것 관찰. 같아요. 여행을 네. 가셔도 네. 아마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은 뭐 빨리 이제 벌써 이렇게 동선을 네. 이용하실 텐데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안 오시거나 네. 늦게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가시고 그러신 분들 이제 아시겠어요. 뭐 그냥 네. 그냥 뭐 하고 있겠지, 사진 네. 찍고 있겠다. 뭐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저쪽에서 만나는 걸로. 네, 선생님은 그래서- 아예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가족들은 굉장히 별로 안 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면 안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거면 혼자 다녀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실 것 같고요. 근데 네. 너무 당연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고 네. 식물원 탐방도 많이 가시겠습니다. 네, 식물원 탐방도 봄에 주로 많이 새 꽃들이 개화하기 때문에 봄에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재동 하회시장이나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끔씩 들러서 새로 나온 절화나 수입꽃이 어떤 게 들어왔나, 새 꽃은 뭐가 있나 또 알아보고 그게 참 또, 즐거우시겠네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면 사가지고 와서 그리기도 하고요. 거기서도 사진 많이 찍으시죠. 거기서는 잘 안 찍습니다. 화내시니까. 네. 화내시니까. 예. 그냥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네. 몇 번 돌다가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책들이 이쪽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구입을 좀 궁건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취미서를 떠나서 그쪽에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타니카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네, 나오는 걸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기전, 뭐 네. 동기끼리 뭐 하시는 네. 거, 뭐 학생들이랑 하는 뭐 졸업전 이런 거 있으시니까 네. 뭐 계속해서 정말 소재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막 정말 막 호기심이 그렇죠. 네. 새로 나온 거 처음 보는 애는 무조건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경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굉장히 예.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리는 과정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그리시나요? 일단 재료, 소위 뭐 물감 재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쉽게 접근하기에는 일단 연필 사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필 사용은 일단 기본이고요. 연필을 잘 다룬다고 가정했을 때 그다음 이제 색연필이나 그다음 더 나가면 수채 물감, 또 과슈, 잉크, 과슈 그건 또 뭔가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 물감인데요. 검정 바탕에 좀 더 두드러지게 확 보여주고 싶을 때 저희 졸업 작품전 할 때 한 작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재료 등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일단은 보통 수업할 때는 색연필이 가장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연필과 색연필로 주로 하는 편이고요. 이게 색깔 되게 많은 거 말씀하시죠? 네네, 72색 그냥 사용합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네, 그 네, 아름다운 예쁜, 그 네. 예쁜 이렇게 뜨르륵 소리만 나도 즐거운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 그 알겠습니다.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케치예요. 네, 알겠습니다. 스케치 능력이 좋아야 내가 그리고 싶은 예쁜 꽃을 봤는데 머릿속에만 있고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케치가 가장 중요해서 스케치 연습을 일단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스케치를 또 어떤 구도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다양한 구도를 잡아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린다든지, 뭐 뿌리까지 그린다든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다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기록적으로 그릴 것인지 아름답게 그릴 것인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고르게 되면 그거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한 선으로 정리를 딱 합니다. 그럼 스케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손이 가는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채색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은 꽃이 진한 색깔의 꽃일 수도 있고 흐린 색깔의 네. 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네. 때 진한 꽃일 경우에는 그 색깔 그대로 먼저 채색을 들어가지만 흐린 꽃을 칠할 때는 뭐 흰색이나 흐린 노랑이나 흐린 핑크색 계열을 칠할 때 그 꽃부터 칠하게 되면 흰 꽃이 회색이 된다거나 노란 꽃이 샛노랗게 된다거나 이렇게 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윗부분부터 채색을 해서 그 조화롭게 다 맞춰가면서 채색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네. 또 중요한 거는 그릴 때 여러 스케치가 있으면 부분 한 개 여기 이파리 하나 완성하고 꽃 하나 완성하고 또 줄기 하나 완성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그림입니다. 이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고 한 5~60% 정도 예. 톤을 맞추는 거예요. 아, 톤을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그림이 네. 일단 스케치가 일단 그 네.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스케치가 완성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시는데 네. 하나하나 완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를- 네, 전체적으로 저는 한 60% 정도, 50% 정도 채색을 전체적으로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조할 부분이 있고 뒤로 밀어줄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강조할 부분은 묘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색도 더 많이 칠해서 입혀야 되거든요. 선생님 색연필을 한다 그러면은 색연필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럼 색연필 72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금방금방 그렇죠. 새로 막 네.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잎색 쪽은 거의 뭐 더 훨씬 많이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록이라고 초록색을 먼저 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색을 다 사용하는 그림이 가장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본인 작품 스타일을 얘기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데요. 식물을 네. 저는 그래도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또 특별한 주제가 있는 전시가 아니면 이렇게 막 기록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아름답게 그리는 편에 좀 더 두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채색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네. 선생님 그러면 보세요. 네. 세심하고 꼼꼼한 쪽으로 이제 네. 신경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학적인 차원 표현도 신경 쓴다라고 하실 때 거기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네, 할 때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저희 협회전에서 정기전의 주제가 산야초인데요. 산야초 중에 제 주제가 고들빼기였어요. 네, 뭐 어차피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고들빼기 김치잖아요. 아, 그 얘기 하신 네, 거예요? 예, 예. 고들빼기 김치인데 저는 그게 김치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찾다 봤더니 그 민들레과 비슷하게 생긴 꽃이에요. 그래서 걔를 이제 그 친구를 그리려고 봤더니 이제 제가 그 어렵게 구해서 전주에 놀러 갔다가 그 꽃을 처음 보게 됐는데 제가 정말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걔를 경찰 아저씨가 있는데 막 판 거예요.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야생화였거든요. 근데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들에 막 네. 피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들빼기를 파서 예, 그냥 뭐 보셨겠죠. 그냥 뭐 이상한 아줌마다 그냥 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왔는데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을 찾았어요. 씨앗을 찾아서 씨앗을 집에서 심어서 키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들빼기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봤더니 기록적으로 그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충돌이 사실은 살짝 왔었거든요. 이거를 기록적으로 다 그려야 되는가, 아름답게 그려야 하는가 해서 살짝 와서 그래도 그 시작부터 홀씨가 되는 것까지는 그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간 단계 정도로 표현이 됐다고. 그럴 때 약간 네, 충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보타니 아티스트 분께서는 이런 느낌의 에피소드나 이런 느낌의 충돌의 경험은 다 한 번씩 있으셨겠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느낀 게 저도 뭐 어차피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게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보타니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특성적인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스타일적인 차원도 있긴 한데 얘가 살아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이게 변해가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꽃이어도 가을 묘사할래, 겨울에 묘사할래, 혹은 봄과 여름에 또 묘사할래 이런 차원이 즉 시간적 흐름에 있어서 이건 미학적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뭐 선생님도 뭐 이렇게 얹으실 말씀 없으신가요? 작가가 식물을 보는 관점이 저는 김효정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참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한참 자라나는 새순의 그렇죠. 보라 지향이 있고 어떤 네. 분은 낙엽이 져가는 쓰러지는 그 꽃에 저는 막 이렇게 벌레 먹은 것만 골라서 그리는 네네. 그런 분도 계시겠다. 아, 예. 그리고 아니면 뭐 따가운 성질의 것들만 골라서 난 그리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네. 예. 꽃에 따라서 모이는 벌레들이 다르거든요. 또 그 벌레 위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벌이 온다거나 새가 온다거나 예, 예. 다른 곤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꼭 넣고 싶어서 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식물에는 이 벌레 같이 그렸을 때 느껴지는 네. 어떤 그런 조형적인 느낌이랑 네. 이 벌레가 딴 꽃에 갔을 때 오는 느낌이랑 또 다른 걸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드로잉적인 차원으로 이게
대중들을 만났을 때는 그 자체가 상품적인 가치가 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소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대중들과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품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저희 시야를 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소품을 좀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샵에서 봤던 것들이 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이런 걸 하신 분을 또 옆에 두게 되니까 참 좋다는 느낌인데 조금씩 그럼 설명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감귤 여러 가지 감귤들이 그려져 있어요. 다 다른 건데요. 그리고 한라봉도 있고 막 뭐도 있고 막 그렇구나. 12가지 감귤 종류가 다 다른 종류가 한 작품 한 작품 다 다른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다른 작가들이에요. 네, 다른 작가들이 저희 협회 회원 작가 선생님들이 강사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12장의 그 감귤 제주 감귤 박람회를 위해서 이 초대를 받으셔서 그러네. 12장을 그쪽하고도 이렇게 또 네. 협력하시면 또 네. 이게 되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12장을 그리셔서 이 지금 4번은 제주 감귤 박람회장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네. 원본 말고요.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만든 시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12개구, 네. 12시 뭐 이렇게가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 게 있고요. 그러시구나. 네, 이쪽에 있는 것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세워놓을 수 있는 탁상 캘린더들이고요. 요 밑에 것은 쟁반이고, 요거는 이제 또 우리 협회 선생님들이 그리신 작품을 응용해서 머플러에 지금 전사한 머플러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이렇게. 보시네요, 이렇게. 굉장히. 네. 이쁘구나. 네, 이렇게 머플러고요. 예. 요거는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요거는 우리 또 협회 선생님 그리신 작품인데요. 본인 그리신 작품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그림을 의뢰를 하면 이렇게 프린트해서 딱 보내줍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게 소규모로도 받아서 한 개씩도 해주십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본인 작품들 있으시거나 뭐 다른 거 예쁘게 내 핸드폰 나만의 핸드폰 만들고 싶으시면 보내면 다 됩니다. 그러시구나. 네. 잘 그린 거. 선생님도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네. 선물로도 굉장히 네, 좋고. 이거 굉장히 예. 좋아하세요. 상품성으로도 굉장히 좋고 진짜 아예 나중에 선생님들 협회나 교육하시는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더 많아지시고 세월이 가시면 보타니 아트만 가지고도 샵을 하나 만드셔서 네, 그럼요. 우산도 하나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쓰레기통도 예쁘게 보타닉 된 거 있을 수 있죠. 의자, 탁자 뭐 해가지고요. 일반 소품들은 다 보타닉적으로만 가도 그런 전문샵을 하나 마련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쪽으로 막 간다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많이 연구 좀 해주셔서 후방 지원을 좀 해주세요. 네, 일자리 창출과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났는데 지금 감귤 그거 전시회인가 뭐 그 박람회 때문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농산물 관계돼 있는 그게 좋은 많습니까? 네, 많아요. 고추, 뭐 배, 뭐 사과 뭐 하는데 그거 각 지자체마다 뭔가 새롭게 어필하고 싶거든요, 대중들한테. 어제까지는 뭐 이런 거 했다면 올해는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역량이 굉장히 좋게 발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영업이나, 영업이죠 뭐. 영업하시고 뭐 아이디어 확장하실 땐 그런 지자체하고도 막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전망들을 보니까 좋아서 한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반갑기도 하고 이해도 잘 가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좀 정리하고 또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에코백, 뭐 휴대폰 케이스, 뭐 시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이렇게 다 소품에 적용되는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더 전망 있게 펼쳐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지금 저희 이런 보타니카 아트 이런 부분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거나 디자인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어느 분야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네.
뭐 무궁무진한데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장식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식물을 실제로 키워보거나 생활을 놓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거 사다가만 놓으면 그렇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집이나 거실이나 방에 식물 그림이나 꽃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액자로 이렇게 그렇죠. 두는데 저희가 또 그게 의미 부여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저희가 네. 이게 뭐 복부로 오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색깔이라든가 하니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네요. 뭐 노란색이 있으면 뭐 돈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로서 장식용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생활용품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부들이 그 주방용품 살 때 그 꽃그림, 나비 그림 들어있는 그러네요. 그런 네, 디자인들 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메리온 뭐 이런 해외 의류 그 접시들, 맞습니다. 예, 뭐 미국의 브랜드도 예,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칼도 전형적으로 그렇고 뭐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삽입되는 그림들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그 앞치마도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쇼핑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 수집하는 데 또 목적을 두시는 분들도 그러네요. 있죠. 예. 뭐 그 외에 의류나 뭐 커튼, 손수건 뭐 이런 모든 제품들이 그러네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시계든 뭐 이러저러한 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될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그래 뭐 나 좋기는 한데 저게 수익성이 어떤 식으로 지지? 집에서 그냥 취미 정도 하기로는 직업으로 얘기하긴 뭐한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펼쳐나갈까 그 생각하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 모델 추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진전돼 가게 하는 진화돼 가게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타니칼 아티스트는 꽃시장, 식물원 등에서 소재를 발굴한 뒤 세밀한 관찰을 통해 작품을 완성합니다. 또한 보타니칼 아트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보타니컬 아티스트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얘기 이제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니까 일단 계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보타니컬 아트는 우연히 친언니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보타니컬 아트 꽃그림을 배운다고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건 어떤 그림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우연히 정말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취미처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근처에 이제 백화점의 문화센터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그리고 대학이랑 대학원에서 미술 전공했었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미술 전공이나 혹은 그걸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래 일단 나도 충분히 일단은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어려워서 포기하시기도 하지만 일단 도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과정 같은 경우를 여쭤보면 어떻게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교육 과정은 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편안하게 정말 취미처럼 네. 편안히 1년 정도 그림을 그리면서 다녔는데 문화센터 선생님께서 이제 권유를 하신 거예요. 한번 가보는 게 잘 어떻겠느냐. 그리시니까, 잘 그리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 플로라 아카데미에 전문가 과정과 보타니컬 아트 전문가 과정과 강사 과정이 있어요. 네, 지금도 있나요? 지금 있는데 참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 가셔서 강의도 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서 이제 아니요 지금 저는 거기서 강의 안 강의는 안 하고요. 하시고 다른 문화센터나 다른 하시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예, 수업하는데요. 제가 또 견적을 떨어서 왜냐하면 또 뭐 또 이런 식의 또 이렇게 배우신 분이 가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죄송합니다. 네, 견적을 떨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플로라 아카데미가 각각 1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 과정이랑 전문가 과정을 하는데 정말 미대를 다닐 때보다도 정말 엄청난 과제량과 밤샘 작업과 정말 나 자신과 꽃그림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백 번은 제가 정말 극복하고 다시 하고 마음 고쳐먹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림 스타일이 다르시고 그리고 접근하는 그게 방법도 다르시니까 과제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 네, 대학 다닐 때보다도 정말 비교 안 될 만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이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식물도 관찰해보고 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 좀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정말로 지금 저는 지금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하고 또 1년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정도 그렇고요. 네. 또 그거에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제량을 또 소화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조금 인상 깊은 얘기였고요. 상상 초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사실 좋아서 꽃을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과제처럼 봤을 때는 가끔 힘드셨기도 하셨겠어요. 근데 우선은 그걸 잘 극복하시고 그 와중에 이제 관두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하시고 이제는 조금 이제 꽃과 식물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오셨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타니컬 아티스트가 이제 되시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수강하시고 또 어떻게 교육하시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백화점 문화센터와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 있으시네요. 거기서 배우셨는데 이제 잘하셔서 그렇게 가서 수업을 하는데 가르치시니까. 지금 대학 수업에서는 원예학 관련 수업은 많은데 보타니컬 실기 수업은 없어서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더 그렇죠. 서로 이제 시너지 역할이 나죠. 그분들은. 더 좋은 기회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20대부터 80대까지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그 정말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경우도 계시고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설령 이게 직접적인 직업으로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힐링이나 어떤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쪽으로 뭔가를 얻어가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는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그 협회랄까요? 관련돼 있는 협회? 그런 건 뭐 몇 군데 정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느 협회가 있나요? 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식물화가협회, 한국식물화가협회가 가장 오래된 협회인데요. 아마 한 서너 개 정도가 한 2, 3년 사이에 막 이렇게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장 오래된 협회인데요.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식물화가협회가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협회다라는 얘기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나오셨는데 뭐 그 정도 홍보는 해드려야죠. 일단 왜냐하면 또 정통 배우시려면은 경륜이 있고 정통이 있으셔서 배우셔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답답하신 협회 여러분께서는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주셔서 따로 또 시간을 잡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타니컬 아티스트로서 일단 직업 능력 어떤 그런 쪽으로 이게 연구를 하신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다고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일단은 우선은 그 식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효정 작가님 작품을 봤을 때도 우리가 느끼지만 그냥 저 단지 식물을 기계적으로 베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의 종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잘 알아야만 그 식물을 제대로 잘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찰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그려내기 위해서는 꽃이나 뭐 꽃받침, 잎, 줄기, 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세심하게 잘 읽어내는 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앞서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사진으로 찍고 그걸 또 몇 달에 걸쳐 관찰하고 심지어 키우기까지 하시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정적인 능력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려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관찰은 잘 하는데 그걸 막상 그리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정밀하고 또 아름답게 묘사하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조금 더 뭐 첨언을 하자고 하면 구도라든가 또 그 색채를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 물론 전통적인 그 보타니컬 식물학의 그 어떤 그 도감 같은 것에서는 그 작가의 감상을 넣기보다는 실제로 있는 식물을 그대로 그려내는 사실적인 묘사에 보다 더 방점이 있지만 이게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더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또 조금 더 특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구도의 어떤 또 색채, 또 채색의 뭐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보타니컬 아티스트
아티스트 진출 분야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네, 보통은 작품을 그리면서 이제 작가로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는 많고요. 최근에는 이걸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강사 활동하시는 또 그렇죠. 전문가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뭐 아카데미나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는 식물 세밀화에서 그렇죠. 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립수목원에서 식물 세밀화가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채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그러네요. 정보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왜 저 그림 치유사 왜 예, 그런 예. 부분도 미술 있잖아요. 심리 미술 치유사 치료하시는 심리 하시는 분들.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면서 네. 어떻게 치유되느냐의 어떤 그런 부분도 보시기 때문에 네. 이 보타니컬 아티스트 분들하고도 협업을 하시고 어떤 그런 자산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좀 되면 네. 아, 또 이건 이거대로 그리면서 힐링되는 부분이 다르고 치유되는 것들이 다르구나라고 하게 된다면 또 그런 쪽으로도 또 진출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 충분히 쉽게 진화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견을 보태면 네. 예전에 그 심리치료를 미술로서 할 때 만다라 그림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인도의 그 어떤 문양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한대 막 이렇게 네네 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 색칠하면서 정화되는 감정을 그렇죠. 갖는 예.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보타니컬의 식물 세밀화를 그리면서 몰입하는 경험들을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감정 정화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렇죠. 것들에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목이 더 예전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직업 발견이 항상 요즘 강조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큐레이션이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직업들이 계속 어떻게 하면 큐레이션 될 것이냐, 결합될 거냐를 보고 저희들이 또 막 이렇게 저렇게도 뭐 연결도 막 해드리고요. 네. 막 그냥 막 던져보고 뭐 그러긴 하는데 사실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라서 선생님께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자꾸 또 회원들이랑 같이 아이디어 뭐 당연히 많이 나오시겠죠. 근데 그쪽으로 하시다 보면 전망이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근데 또 저희들이 또 항상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수입이 되시는지 뭐 이렇게 천편만별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알려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입은 이제 보통 수입은 강의를 하거나 작품 판매를 해서 얻게 되는데요. 네. 작품 판매는 작가에 따라서 또 작품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가격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이 팔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소장하고 그렇죠. 싶은 경우도 예.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강의해서 얻는 수입은 또 개인마다 많이 하시는 경우 횟수,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강의 시간, 그렇죠. 그리고 강의 회원 수에 음.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모시는 분들이 다 약간 그 개인적인 그런 차이들이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개인적인 영향들이 있어서 다만 아까 강의 시간 뭐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나 문화센터 이런 거 이렇지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에서 그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차피 이제 원본을 파시는 건 아니고 이거를 갖다 아주 잘 이런저런 매체를 이용해서 잘 이제 만들어서 파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상업적인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사례를 드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상업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화장품 패키지, 그런 패키지 디자인 시리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만 네, 계약하셔도 그건 뭐 그렇죠.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무슨 본인이 이제 우연히 그림 그리고 있는 걸 봤는데 나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가방 업체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프린트해서 이거 좀 그 팔고 패턴으로 하자 싶은데 이렇게 하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동안 몇 장 그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한 달 동안 한 장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안 되는 예, 거예요, 그게. 예. 그럴 때는 이제 협회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모으셔가지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이 하면 하자 되는데 이렇게. 금방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몇 장, 며칠까지 몇 장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얼마나 사이즈에 이렇게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물으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저희 뭐 뻔히 아는 이제 그 스웨덴에서 가장 큰 이제 아이를 시작하는 그 엄청난 매장 있잖아요. 네. 가구수업부터 네. 시작해서 뭔가 다 파는 거. 거기에서 제가 정말 많이 본 게 요즘 아직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이 테이블 더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액자들 있죠. 사진도 이런 거 할 때 정말 보타닉 아트가 많아요. 그쵸.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도 아마 같이 또 걔네가 또 그 라인에서
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각 나라마다 곳기서 또 이렇게 하는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쪽으로도 한번 계약을 하시거나 따시면 굉장히 좋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 그렇죠? 머릿속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담고 하는 있습니다. 얘기 그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의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이제 안 남았는데요. 일단은 아쉬운 점이랄까요? 제도적인 측면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인식적인 차원도 좋고요. 어떤 아쉬움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한 장 보타니컬 아트 한 장 그리는데 금방 쉽게 탁 그렇구나. 그려서 주시는 줄 아세요. 예, 예. 그거 아니고 정말 엄청난 열정과 노력과 시간과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또 강의할 때는 이제 전부 다 모아놓고 다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판서 강의가 아니고 작품 하나씩 다 손 봐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업할 때는요. 그래야 하나씩 되는군요. 하나씩 다 봐드려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처우가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선생님 나름대로 지금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있어서 그 강의 책 종류가 이게 나름은 시장의 수요부터 시작해서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나름대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꽤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변하겠죠. 이제 시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게 나름대로 가치를 또 인정받으면 그 강사도 자체가 책정이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그 기준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동안에 그런 게 그냥 그 업계에서 그렇죠. 아름아름으로 그렇죠. 하셨던 거라 예, 강사료 예. 책정은 특히나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예.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그 예술적 가치 그리고 이렇게 어떤 수업이 집중적으로 그냥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으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술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인정해주는 사회가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그러네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그때 플라워 케이크 그거 관련되신 분들이 나오셨을 때 네네.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료가 작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빨리빨리. 요즘에 이제 막 커스텀 메이드 막 이런 말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문 제작하고 그것에 대한 나만 소장하는 거, 나만의 어떤 독자적인 좋은 작품 지적이세요. 맞아요. 이런 걸 원하시니까. 바로 그게 아마 그 가치를 높이시는 데 좀 네.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워 네. 케이크도 그런 쪽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조금 또 아이디어를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요즘에 그 보타니컬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시장 또는 이런 유행이 네, 있다 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아마 일반인 분들에게 보타니컬 아티스트를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글쎄 처음 그렇죠. 들어보는데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더 맞습니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엔 방과후 수업 같은 데에도 그 들어가고 뭐라지 자유학기제. 네네, 중학교 맞습니다. 자유학기제 그런 쪽도 예, 한번 예. 뚫어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계속 소재를 주시지.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찾아요. 왜냐하면 요번 학기 이거 했는데도 그 다음 학기는 또 요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찾아가시면 그럼 가능합니다. 네, 예. 교육의 기조가 예전보다 조금 더 문화예술 교육을 강조하는 그렇죠. 흐름으로도 예. 가고 있어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인들 중에도 취미 활동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맞습니다. 영역이 예. 점차 넓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전망은 어떠세요? 지금 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 이런 데서도 의뢰가 오기도 합니다. 벌써 오긴 하는데요. 완성도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정말 색칠 공부 개념으로 가게 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됐을 때는 완성도를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조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 네. 힐링이나 심리적 안정이나 아이들이 그 얼마나 수험생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정서적 어떤 그런 식으로 아예 컨셉 자체를 조금 바꾸시고 네. 교보제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 외의 걸 얘네들 보고 좀 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하시면 분명히 수요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김효연 선생님, 일단 지금 후배님들이 계세요. 후배님들이 이제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그림 좋아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이제 도전하고 싶으신 후배님들한테 이런 태도, 뭐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세요라고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식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 일단 다 될 수가 있고요. 네, 보타니컬 아티스트 될 수 있고 정말 미술을 전공하거나 안 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얼만큼 에너지와 열정을 쏟느냐에 정말 네. 달려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면 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 꼭 말씀 믿으시고요. 자, 이제 앞으로 당장 먼 계획 아니고요. 그냥 당장 있는 계획, 그다음에 뭐 어떤 바람 있으시면 그거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지금 하는 것처럼 일단 작품 활동 열심히 해서 나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네. 그리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타니컬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원예학과 학생들하고 대학에서는 못하지만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일부러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오는 거예요, 예.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학에서도 보타니컬 아트 강의 수업이 만들어지면 수업해서 또 여러 가지 친구들이랑 같이 서로 의견 나누고 또 아티스트로서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보타니컬 아티스트는 보통 보타니컬 아트 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시회에 출품하여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보타니컬 아트를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수목원의 식물 세밀 화가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보타니컬 아티스트의 전망입니다. 최근 보타니컬 아트가 액자, 그릇 등의 디자인으로 쓰이며 그 상업적인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이나 체험활동, 그리고 직장인들의 취미 활동 등 보타니컬 아트의 교육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타니컬 아트의 인기와 함께 보타니컬 아티스트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보타니컬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윤선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방혜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물의 인기와 함께 보타니컬 아트도 전에 없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유통업체들은 보타니컬 아트 디자인 상품을 서로 앞다투어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국립수목원의 식물 세밀화 강의를 비롯해서 보타니컬 아트 관련 강의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보타니컬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